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MBC와 한국공공행정학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이 시간 진행의 최호택입니다. 이번 선거로 시도지사와 구청장을 비롯해서 3,952명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대전 서구청장 후보님들 모시고 서구의 현안에 대한 그런 견해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들의 많은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앉아 계신 좌석은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결정됐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 왼쪽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종태 후보 나오셨습니다. 기호 2번 장종태입니다. 옆에는 새정치국민의당 이강철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당 이강철입니다. 네, 그 옆에는 새누리당 박환영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새누리당 박환영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오늘 진행 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먼저 후보자들의 기조 발언이 있겠고요. 공통 질문과 후보자 주도권 토론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공통 질문과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답변 순서는 좌석 추첨 순위에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 후보자의 발언 시간은 질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또 진행을 하시다가 또 답변을 하시다가 답변이 길어지게 되면 사회자가 제재를 할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전 서구청장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는 기조연설입니다.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1분인데요. 정해진 시간 내에 정책과 정견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장종태 후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서구청장 후보 기호 2번 장종태입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로 큰 슬픔을 당하신 우리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 참사가 가져다준 이 값비싼 교훈을 우리 잊지 말고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준비와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구를 안전으로부터 정말 무한정 안전한 서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서구, 그리고 깨끗하고 투명한 서구, 그리고 미래의 서구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준비해 나가는 그런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서구를 부탁해 예스 장종태, 기호 2번 서구청장 후보 장종태를 선택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이강철 후보 차례입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새정치당 서구청장 후보 이강철입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입만 열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던 기존 정당들, 이번 세월호 참사 앞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기력한 기존 정당 정치의 참모습을 여러분들은 똑똑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정당들이 이번 선거에서 또다시 표를 달라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으니 참으로 속이 터질 일입니다. 새 정치당은 국민 안정을 책임 못 지는 기존 정당 정치를 싹 바꾸기 위해서 출범했습니다. 서구민들을 위한 지금보다 더 나은 서구를 위한 정책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제 정책에 우선하여 서구민들이 바라는 정책을 먼저 듣고 실천하는 경청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서구민들이 원하는 정책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구민이 곧 네, 서구청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박환영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새누리당 서구청장 예비후보 박환영입니다. 먼저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4년 전의 다짐과 각오를 되새기며 더욱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재선에 도전했습니다. 지난 4년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삶의 가치 최고 도시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내 최초로 유엔 환경기구가 공인한 리브컴 어워즈에서 살기 좋은 도시 종합 대상을 수상하는 등 모범 자치구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서구를 더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고품격 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시책과 사업, 그리고 중단 없는 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검증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지난 4년처럼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조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대전에서 서구 하면은 규모라든지 또 발전면에서 보면은 타 자치구를 월등히 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구 내에서도 둔산 지역과 그 기타 지역 간의 불균형, 갈등 이런 것들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새 후보께서는 현재 그 서구의 그 둔산 지역과 그 기타 지역 간의 어떤 불균형 현상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강철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예, 서구의 불균형 문제는 곧 주거 환경의 불균형 문제입니다. 그동안 둔산 지역에 비해서 주거 환경이 열악했던 용문, 탄방, 도마, 변동 등 서구 원도심을 그동안 손도 대지 못했던 재건축, 재건설 등의 도시 재생 사업을 공영 개발로 추진하겠습니다. 즉 서구청에서 직접 주관해서 투자조합을 결성해서 시민 주주를 모집해서 서구청이 보증을 해서 지역업체에게는 일거리를 그리고 지역민에게는 일자리를 드리는 도심 재생 사업을 꼭 시행해서 지금 아직도 조합들이 10년이 넘은 조합들이 아직도 재개발을 못하고 있는 것을 한꺼번에 해결해 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원도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생활체육과 문화예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활체육은 10분만 걸어가면 언제든지 자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만들어 드릴 것이며 서구 원도심에서 거리에서 뮤지컬과 또 그리고 풍물대가 또 현대예술이 이렇게 전시되는 문화예술 향유 원도심 그래서 서구의 불균형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환영 후보 차례입니다. 네, 대전시 서구는 대전의 중심으로 성장했지만 도시와 농촌이 혼재한 도농복합도시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태생적으로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서구는 이제 둔산 지역하고 비둔산 지역 이렇게 나눠서 불균형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둔산 지역, 도마변동, 내종, 가장동 등 구도심 지역 또 기성 지역의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도시 지역은 도시 지역대로 농촌 지역은 농촌 지역대로 경쟁력을 갖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미 밝힌 대로 우리 서구를 6개 생활권역으로 나누어서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발전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월평과 둔산 생활권에서는 도시지역으로서 행정, 교육, 문화, 의료, 관광 중심지로 조성을 하고 지속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대전을 대표하는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가수원, 용문, 도마 생활권은 기존 구도심 지역으로 주거 환경 개선과 재래시장 등을 활성화시키고 둔산과 구도심의 열물 연결하는 지역 거점으로 육성을 하고 기성생활권은 농촌지역으로 농촌 체험 및 힐링 기능을 육성하고 환경 보존과 무분별한 개발 방지 정책 기조 위에서 도시형 산업단지 개발, 도시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도심지역, 구도심지역, 농촌지역을 유기적으로 관계 형성을 도모하는 것이 발전 방안 해소.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장종태 후보 차례입니다. 우리 서구의 이 불균형의 문제가 사실 심각합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서구 발전 2010, 서구 비전 2020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의 토대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서구의 입장에서의 둔산권과 비둔산권의 어떤 불균형은 더욱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이러한 불균형의 1차적인 책임은 현재 청장에게 상당히 문제가 많다. 왜? 4년 동안 서구의 균형 발전을 위한 어떠한 계획도, 어떠한 비전도, 어떠한 로드맵도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선이 되고 취임이 된다고 하면 즉시 서구 균형 발전 프로젝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직접 청장이 위원장을 하고 산하에 우리 구의원님들 또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 일반 국민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균형 발전 방안을 연구하고 토론할 것입니다. 결과물은 국민의 날 같은 이런 행사를 통해서 국민에게 직접 보고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주거지구 계획적인 개발, 친환경 생태계능 복원 등을 통해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구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후보자 주도권 토론입니다. 제가 후보분들에게 8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8분을 잘 활용하셔서 정말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이끌어 가시면 될 텐데요. 진행하시면서 타 후보에 대한 비방이라든지 인신공격, 또 정책과 무관한 그런 내용들은 삼가해 줄 것을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박환영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장종태 후보께 아파트 관리비 30% 절감에 대해서 서구 아파트 지원 센터를 설립해서 30%를 줄이겠다 이런 공약을 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이미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중점 사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둘러싸고 각종 비리와 민간 이런 입주민들 간의 갈등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이 되고 또 공동주택 민원에 대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 전담부서를 지난 1월 1일 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정보 마당을 운영한다든지 관리 실태 민관 협력 합동 점검을 한다든지 전문가 자문 서비스 노후 시설물 보완을 한다든지 또 특히 이제 윤리 문제 이런 걸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아파트 관리 투명성 확보와 함께 각종 비리 및 분쟁과 관리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마침 정부에서도 4월 8일 날 공동주택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 우리가 함께 행복지원센터 이런 설립 현판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25일부터 시행하는 것도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공동주택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마련하고 또 지자체 감독 및 비리자 처벌을 강화한다든지 또 관리직원 입주자 대표회의 윤리성 전문성을 제고한다든지 아파트 관리지원센터 장 후보가 공약한 이런 관리지원센터를 이미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3, 4월에 운영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우리 장 후보님은 공약을 한 것인지 또 이제 특히 30%를 절감한다고 그랬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파트 관리비는 우리 아파트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일을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도 오고 직접 찾아오시기도 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정말 아파트 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부정, 부패 이런 사항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걸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요구가 있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 지금 서울특별시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아파트 관리 지원 센터를 직접 설립을 해서 아파트 단지 내 분쟁을 조정해주고 아파트 단지 내에 이미 발생한 어떤 비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체계적으로 지금은 전부 지금 법에 가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한 것을 다시 언급을 하시니까 그건 됐고 어떻게 30%를 절감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있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우리 지금 서구 관내에서도 지금 아파트가 군수 아파트가 연합해서 공동해서 아파트를 관리함으로써 그 관리비가 상당 30% 이상 절감됐다는 현재 사례가 있습니다. 이같이 관리센터를 동원해서 아파트 관리 또 운영상의 투명한 관리나 체계적인 입찰 관리 등을 지도해 나간다라고 하면 또한 아파트 관리를 적기에 수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고 됐습니다. 30% 절감은 충분히 제가 그걸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네.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상시적 감시 체계를 마련해서 외부 회계 감사의 의무화, 회계 서류 보완 강화, 또 공사 용역 계약서 공개, 전자 입찰 제도 의무화, 또 공사 용역 계획의 적절성 검토, 지자체 감사 근거 마련, 또 부정한 재물 취득에 대한 처벌, 관리사무소장의 입주자 대표의 교육 강화, 장기 수선 충당금, 공사의 계약 추진 이런 것들로 하면은 장 후보가 이 공약한 것보다 훨씬 더 절약에 효과가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금 전에 기조연설에서 우리 장 후보님 204 장기 계획에 대한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데 저는 이미 벌써 우리 시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비전 2030 권역별 발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런 앞으로 우리 서구가 나갈 방향, 서구에 대한 미래 비전 제시를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장종태 후보님 공약을 보면은 센터 설립을 많이 해요. 아파트 지원관리센터라든지 서구 협동조합 지원센터라든지 농기구 수리지원센터라든지 뭐 농기구 수리지원센터 같은 건 벌써 민간위탁에다 해서 2개소가 우리 서구에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관련 부서의 업무를 중복시키거나 또 유지 관리비가 과다 소요되는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안 하셨는지 짧게 대답을 해주세요. 센터에 맞습니다. 센터를 많이 설립하는데 현재 우리 행정의 인력으로 그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과 간이 함께하는 센터를 통해서 그 일을 효율적으로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파트 관리센터라든지 창업지원센터라든지 농기구 수리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센터를 통해서 민간이 일부 소수의 비용만 지원해주면 얼마든지 효율적인 알겠습니다. 그런 정황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서구와 둔산구를 분구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공약을. 근데 오늘 주제도 서구 불균형 문제로 인해 균형 발전 방안이 주제가 됐습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장 큰 고민이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문제입니다. 잘 사는 이 둔산만 빼서 둔산구 만들고 서구를 만들면 우리 동서격차 우리도 이 지금 구도심 원도심 이런 격차가 더 심화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지역 주민들 우리 구민들의 이런 여망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구청장을 하면서 4년 동안 분구를 해야 된다 분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작은 정부라든지 또 이런 분구로 인한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주민 갈등 또 지금 이제 청주 청원이 합해 나가 있고 창원도 3개 시도가 합해져 이런 추세입니다. 막 이런 걸 한다면은 구청에 대한 인력 이런 600~700명이 필요하고 또 신청사 건립이 말이죠. 이게 상당히 많이 돈이 들어가죠. 또 유관기관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이 우리 구가 재정 자립도가 21%라는 걸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50만이 넘는 자치구 70만 가까이 되는데도 우리나라에 10개가 넘습니다. 분구에 따라서 이제 불균형 문제가 심화될 것이고 또 동반 상승이 안 됩니다. 또 우리 장 후보는 뭐 이 대답만 좀 해주시오. 저기 둔산구하고 서구 나누면 어느 구청장 하시려고 그럽니까? 언론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대답을 시간이 했는데. 다 됐습니다. 예. 예, 제가
이제 그 좀 부탁 말씀드릴 것은, 왜냐하면 이렇게 뭐 본인의 얘기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이 좀 질문을 해서 궁금한 걸 좀 얻어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장종태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먼저 세월호 사건이 참 가져다준 그 값비싼 교훈 정말 잊어서는 안 되고요. 이 안전이 무엇보다도 우선에 떠오른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박 후보께서는 우리 5개 구청 중에서 우리 서구가 얼마나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다른컨대 우리 5개구에서 우리 서구가 가장 안전하다. 이것은 제가 얘기는 일단 상식적으로 거기까지만 좀 듣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마다 사실 잘한다,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최소한도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서구는 안전과 관련해서 가장 취약한 곳이다. 저것은 저 장종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단적인 예를 들어서 대전시에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풍수의 피해가 우리 서구가 가장 많습니다. 교통사고 건수가 우리 서구가 제일 많습니다. 화재 발생 건수 우리 서구가 제일 많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재난이나 재해에 대한 기본적인 대비가 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결과는 가져오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런 서구의 심각한 상황에 비추어 본다고 하면은 지금 최근에 2014년도 우리 서구의 재난 관련 예산을 살펴보니까 우리 55%나 예산을 삭감을 했어. 그러면 재난 관련 예산을 반토막을 내놨더라고. 정말 재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지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로 안전한 도시, 말로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 살기 좋다 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말로 되는 겁니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걸 가지고 무엇으로 안전하게 한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우리 서구가 살기 좋은 도시, 안전한 도시 이런 것은 제가 막연히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각종 지표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지표를 좀 제가 필요하시다면은 제공해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뭐든지 이렇게 단순히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풍수해가 서구가 가장 많다. 교통사고가 가장 많다. 화재 발생이 가장 많다. 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규모가 2배, 3배 큽니다. 인구가 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상대적으로 표현을 해야지 그냥 그 간단히 숫자만 가지고 나열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질문을 또 하셨으니까 50%를 깎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국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보세요. 그렇게 좀 감안해서 질문을 해야지 이렇게 그냥 우리 유권자들을 이렇게 호도하게 하면 이제 안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수치를 비교합니다. 규모가 크니까 많다. 그러면 보통 한 2배, 3배 정도 많으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중구하고 유성에 비하면은 우리 재난 풍수의 피해 액수가 13배가 우리가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동구와 비해 10배. 대덕구가 80배 정도 우리가 풍수의 피해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게 규모 가지고 얘기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시고 여기저기에 무슨 예산을 이렇게 좀 해놨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재난을 총괄하는 부서에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자재를 구입한다는데 방제 시스템에 들어가는 비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삶의 질 자꾸 얘기하시는데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뭘 잘했다고 하는데 이건 대한민국 최고의 우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치안 사회질서 만족도 우리 서구가 230개 중에서 191입니다. 보건 만족도 우리 192입니다. 주거상태 만족도 155입니다. 이게 다 삶의 질평가입니다. 근데 정말 미안하지만 인근의 유성하고 비교를 하면 유성구청은 치안 만족도 23위, 주거상태 만족도 9위입니다. 거의 하위권 수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꼴찌 수준에. 이걸 가지고 뭘 잘했다, 무슨 상을 받았다. 그렇게 호도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혹시 청장이 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말로 이렇게 호도를 해서는 안 된다.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 인정하고 잘하려고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이 되면은 예비비나 아니면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반토막난 안전 관련 예산은 반드시 원상복구를 시키겠습니다. 아울러서 세월호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지만 컨트롤이 타워가 작동하지 않는 이 안전 대비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의회는 바로 청장 직속하에 재난안전 담당관실을 직속으로 두어서 제대로 재난의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추고, 두 번째는 시민 안전 순찰대, 지금 자율방범에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공동 비용 부담을 통한 시민 안전 순찰대를 신설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어제도 봤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우리 관내 지하차도, 노후 지하차도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후보님, 저 질문을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이런 그 재난 안전 발생 빈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재난 지도를 만들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할 얘기를 조금 좀 끊어서 조금 시간을 좀 많이 좀 하려 하는 것 같은데, 단 지금 이것은 하나만 조금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언론에 많이 보도됐던 내용이니까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하여튼 구청장은 50만 구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좀 도덕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도 청장의 동목은 도덕성이나 청렴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묻지 않아도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구청장에 당선되자마자 서울에 있는 사의를 대전으로 불러서 대전에 온 지 12일 만에 서구에 유수한 변호사를 제끼고 고문 변호사로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수임료만도 수당, 수임료, 풍소 다르면서 신문에는 5천만 원입니다만 훨씬 많은 액수라고 하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특혜다라고 하는데 박정희 후보께서는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앞에 명확하게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기면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드리기 전에 삶의 질 측면에서 여러 가지 비교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평가기관이나 평가 대상에 따라 다 다릅니다. 방법 대상 이런 게서 우리 유권자들이 오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면서, 고문 변호사 관련해서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오해가 안 받도록 해야 되는데. 네, 시간이 좀 다 돼서 혹시 이제 다음에 질문 나오면 그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이강철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예, 새정치당 서구청장 후보 이강철입니다. 두 분 토론을 들으면서 사실 서구민들이 바라는 중요한 문제죠. 서구의 불균형 문제 해소, 또 안전 문제, 이것과 관련해서 두 후보 모두 공직생활을 30, 40년 동안 하신 분들입니다. 그 서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 한두 가지 문제도 이렇게 의견이 달라서 보는 관점에다 다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서구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문제와 관련된 건 아니고요. 우리 박환용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공통 질문에도 나와 있었지만 대전시 서구에 또 서구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불균형 해소 문제입니다. 말씀하셨듯이 둔산 지역과 원도심, 서구 원도심과의 불균형 해소. 장종태 후보의 질문 내용을 보면 전혀 해결한 것도 없고 발전된 것도 없고 비전도 없다고 질문하셨는데, 그동안 해오신 일이라든가 앞으로 하실 일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전에 불균형 해소 방안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나눴습니다만은, 우리 존경하는 이강철 후보님이 이제 우리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도심에 대해서 주택 재건축 사업을 지금 탄방 1구역, 탄방 2구역 같은데
또 용문 1, 2, 3구역을 추진하고 있고 그렇죠. 또 주택 재개발 사업도 복수 1구역하고 복수 2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반시설 선도 사업이라고 그래서 도마 변동 이런 재정비 촉진지구로 17개 구역을 지정을 해서 기반시설 사업을 설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에 아마 구청장으로서 가장 고민거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장기적인 경기 침체화되면서 이렇게 가시적으로 속도감을 가지지 못한다는 데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추진위원회를, 고시를 끝나서 추진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조합을 설립하고 있다든지 업자 선정 과정에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재산권 행사나 이런 이 주택 관리 문제가 있어서 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지구 같은 데가 17군데가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너무 문제가 있어서 재산권 행사라든지 이런 주민 편익을 위해서 이걸 좀 해제해 보려고 지난해 이걸 설문을 했습니다. 30% 이상을 받아야 이게 해제가 가능한데 전부 30%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금년 2월에 이것을 이제 일몰제로 해서 2월부터는 또 이게 장기간 이 개발이 안 되면은 이걸 해제할 수 있는 이런 법적 제도고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걸 지금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뭐 주택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조합 설립인가로부터 또 일부 지역에는 이제 이 도로라든가 인프라 관련해서 교통용항 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해 나가고 용문 1, 3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지금 거의 선정 단계에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복수 2구역, 이 도마 1구역 이런 데도 시공사를 선정해서 계약 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일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뭐 도마변동 8구역 같은 경우는 벌써 기반시설 이런 걸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주택 재건축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정상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아마 그중에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 우선 과제를 삼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셨죠? 네. 예. 저는 그 조합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는데 네. 이게 사실은 원래는 공영개발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서구의 재정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네. 하는데 그분들한테 얻은 아이디어는 서구청에서 주관해서 투자조합을 설립해서 지역 업체를 중심으로 대부분 민간업자들이 대기업들이 오다 보면 이익을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발이 지금 최소 작은 데가 10년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민 재산권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 정말 공영개발로 추진하기 위해서 투자조합을 결성해서 서구민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해서 지역업체에게는 일거리를, 지역민에게는 일자리를 드리고자 하는 정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장종태 후보의 공약을 보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서구 분구입니다. 아니 분구는 돼야 되는 거 저는 인정을 하는데 이건 우리 장종태 후보의 공약이라기보다는 우리 대전 시민들의 또 시민단체가 10년 전부터 이미 분구를 통해서 정말 지역개발 또는 국회의원 선거구 중서 이런 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 주자인 박병석 의원을 같이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요한 건 박병석 의원과 협의를 하고 이거 공약을 하신 건지 10년 전부터 줄기차게 저도 국회의원 후보로서 서구 분구를 통한 발전 또 그리고 선거구 획정 이런 것들을 하는 주체가 바로 국회입니다. 모든 전국에 있는 도시들이 분구를 할 때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먼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10년 넘게 아무 답이 없으니까 오죽하면 인터넷 언론에서 응답하라 박병석 이런 얘기까지도 주제를 갈고 있는데 그 부분 이건 사실은 박병석 의원이나 박범계 의원이 후보가 박범계 의원이 추진해야 될 일을 서구청장 후보가 공약으로 걸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이광철 후보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말 우리 서구의 분구 문제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필요성에서는 모두가 다 이미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일을 추진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고심하고 있는 건데 아니 국회에서 한다는 거죠. 국회에서.
국회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 우리 안전행정부를 중심한 정부, 그리고 지역의 정치행정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가 될 때 가능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너무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이걸. 아니, 장종태 후보님, 네. 제가 다시 한번 네. 질문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전부터 시민단체나 모든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이 얘기가 늘 나왔습니다. 왜? 서구 분구로부터 시작돼야 대전의 전체적인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또 선거구 획정도 이루어진다고. 10년 동안 묵묵무답 답변 한 번 없었어요. 박병석 당사자가. 그래서 지금까지 안 됐는데 왜 그러냐면 박병석 후보와 장종태 후보는 또 추천도 받으셨고 함께 지금 인사도 다니고 후보 인사도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박병석 후보로부터 답변을 들었는지 이 공약과 관련해서 협의가 된 건지 지금 오죽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응답하라 박병석 그 얘기가 지금 인터넷 언론에서 떠도는데 답변은 본인은 없고 지금 서구청장 후보가 하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겁니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필요성이 그만큼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고요. 이 문제는 필요하다라고 하면 역량을 모아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박병석 부의장님, 우리 박범계 의원님 뭐 깊이 있게 상의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오랫동안 행정에 몸담으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 우리 한번 해결하자. 그래서 내가 네, 알겠습니다. 이 주도권 토론을 하다 보니까 열기가 상당히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열기를 좀 식힌다는 의미에서 지역 경제와 관련되는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이번 선거에서 제일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치구 차원에서 이 공약을 실천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후보께서 전부 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는 공약을 내놓으셨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장종태 후보부터 진행을 할 텐데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일자리 창출 문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자치단체 차원에서 우선 공단을 유치한다 뭐 그럴듯한 이런 공약은 정말 또 빌공작 공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협동조합 창립과 청년 실업, 어르신 일자리 포커스를 만들어서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협동조합 창립을 지원할 수 있는 협동조합 창립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창립하고 정착할 때까지를 관리해주는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우리 서구에 협동조합이 창립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질 높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을 위해서는 벤처기업 창업 확대 지원 등 원스톱 행정 지원 체제를 구축을 하고 관내 대학들과 지역 일자리 확대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청년 일자리 창업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는 우리 통계상으로도 어르신들 가장 어려운 것이 경제적인 문제인데 어르신들에게 알맞는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지원 또 경제적인 측면도 도움이 갈 수 있는 많은 일자리를 발굴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강철 후보 답변 차례입니다. 예, 새정치당 서구청장 후보 이강철입니다. 예, 일자리. 무슨 말을 해도 그거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서구청장에 당선되면 서구청장실을 없앨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구민 일자리 창출 상황실을 만들어서 서구민들에게 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서구민들에게 일자리를 안겨드릴 계획입니다. 실제로 노르웨이에서 성공 사례가 된 일자리 복지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복지 직접 지원보다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일할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그들에게 일자리를 줌으로써 일자리도 해결해드리고 복지 문제도 해결하는 일자리 복지를 저는 최고의 정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스웨덴 일자리 창출 및 빵집, 미용실, 슈퍼 등 동네 가게, 골목 상권을 살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동네 가게 또 골목 상권을 살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즉 우리 대기업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도 가면 조그만 소규모 가내 수공업이 있습니다. 또 역시 동네 가게, 재래시장에서도 그 가게에서 일자리를 하나 창출할 경우 창출된 인원에 대해서 서구청장의 가용재원의 반을 털어서 월급의 반을 지원해주는 스웨덴식 일자리 창출 정책을 반드시 시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환영 후보 차례입니다. 네.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민선 5기의 저희 대표 공약이기도 하지요. 다만 이런 이제 일자리 창출이 지금 장 후보님 얘기하신 것이 거의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다. 또 우리 이강철 후보님 가용재원이라는데 지금 우리 구청이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살펴주셨으면 하고, 저는 그런 일자리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처별로, 기관별로, 부서별로 이런 것이 한제되어 있어서 일자리 창출을 컨트롤할 수 있는 센터를 좀 만들어서 추진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구청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는 저 일자리 친화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우명동 참기름 마을 같은 게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한다든지 또 마을 기업이라든지 이런 사회 기업을 육성한다든지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것은 이제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사업 이런 것도 친환경 녹색 대비화 사업 같이 재정 지원을 해서 또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이 있고, 둘째는 이제 돌봄이라든지 우리 베이비 시스터라든지 전래놀이라든지 커피 바리스타라든지 우리 서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취업 훈련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이 있죠. 또 다음으로는 취업 박람회라든지 이동 일자리 상담소를 운영해서 이런 서로 일자리를 또 연계해주는 이런 방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으로 재직하는 4년 동안 일자리 평가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각종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공통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주도권 토론에서도 이 안전 문제에 대한 후보들 간의 논의가 있었지만 이것이 이제 그만큼 국민들로부터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이 지금 세월호 참사 여파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 행정에 대한 불신은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후보들께서는 재난과 범죄로부터 지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대책, 확실한 대안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1분씩만 제가 좀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강철 후보부터 얘기해 주시죠. 예, 새정치당 이강철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자연재해보다 시설 안전에 따른 위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구청장실 산하에 시설 안전 점검 구조단, 24시간 대기하는 점검 구조단, 무료 점검 구조단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기 주변 시설에 위험시설이 있으면 서구청에 보고해 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진단해서 정비하는 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두 번째는 주민 안전과 관련된 24시 상황실을 해서 119 구조대와 함께 협업으로 주민 안전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지금은 스마트 시대니까 많이 개발된 구조 구급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을 서구민 모두에게 서구청 예산으로 지원해서 가입시켜서 그를 통한 서구민 안전을 책임질 거고요. 특히 시내버스 정류장, 공중 전화 부스를 중심으로 한 세이브존을 만들어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환영 후보 차례입니다. 안전 문제는 이제 뭐니 해도 이제 가치관, 이제 인식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사전 예방, 점검, 정비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대응 체계죠. 이제 장비에 관한 문제인데, 저는 지난 4년 동안 발로 뛰는 현장을 통해서 많은 재난 위험 지역을 직접 보고 정비를 해 나갔습니다. 특히 민선 5기 공약으로 내걸어서 이런 CCTV 설치라든지 정보 시스템을 많이 해서 재난 위험 예방을 해왔다 이런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제 사회적 약자인 이제 유아, 어린이, 여성, 산모,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 중심으로 사람 중심에 맞추며 안전관리 사업을 시행해 나가서 사각지대를 없애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특히 혼자 사는 여성이 귀가 전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여성 안전을 위한 이런 서비스도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안전 문제는 기구 창설이나 이제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에 대한 의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종태 후보 차례입니다. 예, 우리는 세월호를 통해서 정말 값비싼 우리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그 많았습니다. 해경, 해군, 행안부, 전남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 한 사람도 구조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비추어 지방 차원에서도 반드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이걸 위해서 청량 직속하에 안전 담당관실을 설치를 해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이 어디냐, 어디서 많이 발생하느냐, 이런 지도를 작성을 해서 활용을 하고요. 시민 안전 순찰대를 신설을 해서 취약지구 순찰이나 취약계층 보호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 어느덧 토론회를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미처 하지 못한 말씀이 계시다면 제가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분씩 드릴 텐데요. 마무리 발언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박환용 후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서구 발전을 이끌어갈 인물이 누구인지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덕성 얘기를 많이 하지만 최근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이 언론이나 이런 인터넷 매체를 위해서 많이 확인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장의 역할이 지금 세월호 하지만은 선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뼈저리게 마음 아프게 보아왔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 구청장으로 일하면서 현장 행정의 전도사로서 구정 수행 능력을 검증받았습니다. 경험도 있고 열정도 있고 소통 능력도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해서 서구에 사는 것이 즐겁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새누리당 박환용, 오직 주민 여러분만 믿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뛰겠습니다. 기호 1번 새누리당 박환용 선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장종태 후보 차례입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기호 2번 장종태입니다. 저는 서구에서 50여 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공직 한평생 중에서 30년을 바로 우리 서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또한 행정학 박사로서 지역대학에서 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함께했습니다. 정말 지역을 사랑하는 그 애양심과 풍부한 경험, 그 준비된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 서구를 확실하게 준비해서 바꿔 나가겠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틀에 박힌 행정에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는 이런 구조, 우리 한번 바꿔야 합니다. 정체된 서구를 생동하는 서구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서구를 부탁해. 예스 장종태. 기호 2번 서구청장 후보 장종태를 선택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이강철 후보 차례입니다. 예,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국민 안전 책임 못 지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기존 정당 정치를 이번에 싹 바꿔야 합니다. 국민 안전 최우선, 민생 최우선, 새정치를 실현할 정당은 오직 새정치당 뿐입니다. 새정치당 이강철을 서구청장으로 선택하시면 안전하고 함께 행복한 우분투 서구를 52만 서구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송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행복한 서구를 반드시 서구민께 안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대전 MBC와 한국공공행정학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전 서구청장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 20여일 남았습니다. 정말로 오늘 토론회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따져서 정말로 지역을 위한 그런 일꾼을 뽑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세 분 후보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